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K타운 특도.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진구입니다. 흔히 가구 디자이너들이 말하는 숨겨진 치수. 그런 게 아세요? 있대요? 몰라요. 이게 어떤 네, 거냐면 네. 공적인 대화를 나눌 때의 거리는 3.65m, 3.65m. 네네. 친구와의 거리는 0.45에서 1.21m. 네. 그리고 왜? 속삭이거나 포옹할 때의 거리는 15.2에서 45.7cm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친밀한 거리. 근데 우리 몸에도 숨겨진 1cm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몸에요? 우리 몸에 한 4cm 넘을 것 같은데요. 고이 접어놓으신. 자, 근데 오늘 이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 몸속에 그 숨겨진 1cm를 잘 찾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숨겨진 1cm. 네. 저는 한 4cm 있는 것 같아요. 배 안에. 1cm에 따라 틀린데요. 네. 그 둘레로 하면은 충분히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길이로 하면은 개개인별로 틀려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4cm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분들은 많이 접히신 분. 그러니까 예, 예. 척추를 보면은요. 옆으로 봤을 때는 S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S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똑바로 뒤에서 봤을 때는 일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네. 선생님, 그러면 그 말씀은 옆으로 4cm가 아니라 위로 4cm로 위로. 말씀하시는 위로 거죠? 4cm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179와 180은 정말 틀려요. 느낌이.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진구 씨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잰 키랑 자기 전에 밤에, 키랑도 예. 많이 틀려요. 한 1cm에서 2cm 오, 정도 차이가 그래요? 나요. 네. 어느 때가 더 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이. 네. 그러면 신체 검사를 아침에 네, 근데 아침에 하는 하시면 거- 좋아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뭐 진구 씨는 이제 다 컸잖아요. 저는 그럴 마음은 수 있을 잘하고 것 있어요. 같은. 아니 저 그게 있어요. 아니 정말로 네. 저는 그 군대 가기 전에 키를 쟀었거든요. 예, 근데 예. 갔다 와서 그러니까 최근에 한 2년 전에 그 쟀던 게 더 커요. 진짜로요? 정말요? 2년 전에? 왜냐면 군대 가기 전에 제가 80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2년 전에 했는데 81이에요. 오, 아니 30 넘어서도 키가 자라나요? 그거보다는 제 생각엔 그 재는 기계의 인상이 제 생각에는 2년 전에 아침에 제가 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예.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지금 뭐 진구 씨 나이는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한창 그 성장기 때 있잖아요. 네네. 정말 그 1cm, 0.5cm에도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숨겨진 키가 있다면은 네.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빼낼 수가 있을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아침이랑 저녁 때 키 차이가 많이 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층만에 관한 거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네, 척추 네. 층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한 10% 이상의 학생들이 네. 굉장히 층만에 대한 위험도에 노출돼 있어요. 아이들이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러나요? 자세 그건 후천적인 거고요. 근데 선천적인 것 그 이유 자체는 그 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유가 뭐라고 나와지진 않아 있어요. 네네. 그거를 한국말로는 특발성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한 80% 정도는 거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점점 많아지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컴퓨터랑 그렇죠. 동적이지 않고 거진 앉아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앉는 자세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이렇게 엎드려 있다던가 뭐 옆으로 컴퓨터 볼 때도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보는 어린 학생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점점점 층만증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여학생들이 거진 2배 정도 많다는 거. 여학생들이요? 네.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네네.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층만증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지 생각하기에 네. 이제 후천적인 거는 이제 자세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 다리를 잘 꼬아서 그런 건가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청소년기, 성장기 때 있죠. 예. 그러니까 급성장하면서 그 위에 척추도 같이 빨리 성장이 되면서 이제 그 주위
주변 조직까지 같이 커 가야 되는데 네네.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좀 이렇게 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척추 측만증 들어는 봤어도 우리 아이가 그럴 거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척추측만 검사를 할 거예요. 아마 이제 자녀분들이 계시면은 네. 뭐 학교에서 이런 종이 같은 거 받아오신 학부모님들이 가끔 있으세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무조건 이제 중학교 때인가 그때 되면은 척추측만 유관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학교에서 쉽게 하는 게 아담스 테스트인데요. 뭐냐면은 곧바로 댁에서 해보셔도 돼요. 어떻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할까요? 아니면은 좀 이따? 예, 뭐 일단 해보죠. 뭐. 네, 저희가 자리를 좀 옮겨서 우리 진구 씨가 편안하게 옷도 좀 갈아입고 해봤는데, 자, 그럼 우리 아담스 테스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댁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자녀분들 뭐 어린 친구부터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학생들 있으시면은요. 네. 굉장히 간단해요. 네네. 그러니까 몸만 앞으로 이렇게 숙여 주시고요. 오. 그 양쪽 날개뼈에 견갑골에 높낮이만 이렇게 검사해 주시면은요. 예, 예. 그것만 해도 큰 차이점이 있는 것만 발견해 주셔도요. 네네. 많은 거를 이제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진구 씨가 한번 좀 그냥 이렇게 숙여요? 네, 예, 앞으로 숙여 보세요. 유연성 테스트 하듯이 이렇게 예, 팔뚝을 이게 내려서 굉장히 유연하신데요. 오, 예. 남자분이 이렇게 유연하신 분이 더 유연하게 하려고. 예, 네네. 별로 없는데 네. 예, 지금 고개도 한번 숙여 보시고요. 예, 예.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가 편편하죠. 그렇네요. 예, 예. 플랫하죠. 네. 원래대로 이게 정상이고요. 예. 만약에 측만기가 있는 친구는 이렇게 한쪽이 올라와요. 이렇게 한쪽 어깨 쪽이 튀어나와 대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쪽이 올라오면은 또 이쪽이 내려가요. 지금 측만증 예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쪽이 올라오면 이쪽이 내려와요. 그럼 팔도 예. 이렇게 달라지겠네요. 네, 팔도 틀려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길이 팔 길이랑은 지금 그거를 보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네. 이게 똑같이 측만, 똑같이 네, 내려가는데 여기만 달라지구나. 내려가는데 이쪽이 한쪽이 튀어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은 네네. 척추가 가운데 아까 뒤로 봤을 때 일자라 그래야 된다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일자가 쭉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밀리겠죠. 몸이 좀 밀리죠. 뒤틀리겠죠. 예. 예.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밀면은 이쪽에 있는 날개가 올라오겠죠. 거꾸로 그렇군요. 이쪽으로 이렇게 커브가 되면 이쪽이 올라오겠고 반대쪽이 밀리면 S자라 그러니까 예, 예. 이쪽이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반대쪽이, 내려가게 되겠죠. 우리 방송 지금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우리 자녀들 지금 이렇게 아담스 테스트 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한번. 네. 금방 우리 자녀가 척추 측만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네.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니까요. 예, 예. 있을 경우에는 많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틀어진 상태니까 네네. 엑스레이 빨리 찍어보시면 그래야겠네요. 좋아요.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셔도. 네, 정말 쉽게 해볼 수 있는 네네. 테스트입니다. 네네. 예,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아무 문제, 거니까. 네, 측만 쪽은 별로 큰 문제 없으신 다행이네요. 것 같아요. 네네. 다행입니다. 자, 자리를 옮겨서 네. 저희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만증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등 쪽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별로 다 틀려요. 과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어느 병원에 어떤 과를 가시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틀리게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뭐 한의원을 가시면 침으로 치료를 하시려고 할 예, 거고 예. 정형외과를 가면은 수술 쪽을 권하실 수 있고요. 물리치료 쪽을 가면은 뭐 운동이나 필라테스 이런 스트레칭 쪽으로 갈 수 있고요. 네네. 뭐 저희 쪽으로 하면은 물리치료나 운동 처방 그리고 네. 척추 교정 쪽을 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연령대에 따라서도 이 효과가 확 달라지나요? 아, 어렸을 때 받아야 빨리 치료. 어렸을 때가 훨씬 좋죠. 왜냐하면은 이제 하물며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요. 한 70 중반 되신 네. 어머님 정도의 나이대 계신 허리가 아프셔서 오신 분이 계신데요. 사진을 찍어봤더니요. 측만이 아까 말씀드렸죠. S자. 예, 예. 곧바로 뒤에서 봤을 때 S자로 있으셨는데 70이 넘으실 때까지 그거를 모르셨어요. 그럼 그 어머님은 퇴행성으로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갖고 계셨지만 모르셨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 특별히 엑스레이를 찍으실 일도 없었고 그리고 측만에 대한 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옷
밑에는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셨지만 그렇게 많이 휘어지신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사실 육안으로 파악이 되지 않으면 네. 우리 아이가 척추 측만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넘어가실 수 있다는 네, 얘기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담스 테스트는요. 네. 최소한의 장비라고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댁에서 쉽게 테스트를 해보시고 예. 한쪽이 많이 튀어나와 있다던가 이런 경우면은 측만이 많이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빨리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는 게 좋고요. 네네. 만약에 별로 눈에는 안 띄지만 그래도 애들 자세가 좀 안 좋고 그리고 항상 안 좋은 자세로 있기 때문에 좀 뭔가가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우선은 뭐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요. 엑스레이 찍어보시면은 곧바로 측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 측만증이 후천성이에요? 선천적인 거는 뭐냐면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구조적인 거랑 기능적인 게 있어요. 근데 구조적인 거는 이제 structurally something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 거는 뭐냐면은 그 척추를 이제 척추뼈라 그러잖아요. 그 영어로는 vertebrae라고 그러는데 스파인, 네. 스파인들이 이제 꼬리곰탕 드셔보셨죠?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그 뼈들 있죠. 네네. 그게 차곡차곡 쌓아져 있으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뼈들이 만약에 유전적으로든 뭐든 잘못돼서 그게 좀 잘 안 자라가지고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것은 네. 거진 그 후에 나머지 경우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80% 정도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요즘 많이 생기는 이유로 봐서는 네. 자세나 아니면은 뭐 백팩 많이 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한쪽으로 많이 매는 그리고 또 게임 좋아하시죠, 애들. 네네. 그런 경우에 한쪽으로 어깨를 많이 쓰고 안 좋은 자세로 있다 보면서 이게 후천적으로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렇군요. 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통증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은요, 한 그 아까 말씀드린 S자로 휘면서 내부 장기를 누를 때 그때는 엄청 심한 거죠? 그때는 엄청 심한 거기 때문에 수술이 아마 대안일 수밖에 없을 그렇군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시면서 어떤 과에 가느냐에 따라 치료가 네.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임페리얼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같은 네. 경우에는 다행히도 척추과도 있고 한방과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치료든지 뭐 수술 위에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신데요. 네네. 근데 우선은 본인의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곧바로 찍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을 요즘 병원 가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병원을 처음에 가셨느냐에 따라서 네. 뭐 엑스레이 찍으러 다른 데 가시고 그다음에 뭐 정형외과 가서 또 소견 들으셔야 되고 뭐 물리치료 받으시러 가셔야 되고 이거를 다 왔다 갔다 하시려면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엑스레이 찍어 가지고요. 그 척추가 휜 각도가 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도 내외 정도는 좀 척추 측만증 처음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도가 조금씩 넘어갈 때는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3개월 전에 10도였는데 6개월 뒤에 보니까 15도, 뭐 13도 이렇게 되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에 대처하는 무슨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세를 집에서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자세만 제대로 잡아도 좀 호전이 돼요? 그게 참 힘든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진행이 되신 상태에서 자세만 곧바로 잡았다 그래도 안에 있는 그 틀 자체는 휘어진 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좋아지겠지만 대체적으로 휘어져 있는 척추 같은 경우에는 자세랑 스트레칭 아까 말한 교정 요법 같은 게 조금 더 효율적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 네. 일단 그렇게 치료를 하면 네. 그 어느 정도는 좀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러면? 그것도 좀 그 원장님들마다 좀 말씀이 틀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너무 자신 있게 제가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박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자신 있게 고쳐드리긴 힘들고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어떻게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본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봤을 때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호전이 되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진 않았어요. 그게 물론, 다행이죠. 물론 예. 나머지 분들은 제가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그 상태로 있으신 분들이거나 너무 좀 늦게 오셔가지고 조금 더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들이 키가 안 자라면은
엄마 아빠는 다 큰데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니라는 네.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그러다가 또 그거는- 뭐 시간 지나면 크겠지라고 네, 하시는데 네.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우선은 측만이랑 성장이랑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예. 물론 측만이 있는 분들이 성장에 저해를 가질 수가 있지만요. 네. 우선 그거를 동시에 놓고 측만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안 돼. 이것도 아니고요. 네. 성장이 늦기 때문에 측만이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있는 경우도 물론 있죠. 하지만 성장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상생활 하시는데 조금 더 주의를 많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루아침에 막 1cm씩 크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을 걸쳐서 일상생활에 뭐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먹는 거, 스트레칭 그거를 꾸준히 하셔야지 좋은 결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경우에도 화초 산 다음에 물 주고 뭐 정성을 들여야지 6개월 뒤에 더 많이 클 거 아니에요. 네. 하물며 이제 화초한테도 그런 정성을 기울이시는 것처럼 자녀분들 성장이 조금 늦으시다고 생각이 되면은요, 우선은 성장 클리닉이나 이쪽 가서 성장판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려요. 어렸을 네. 때 왜 엄마가 네. 야 너 키 크려면 우유 많이 마셔야 돼.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잠 네. 일찍 우유 자야 엄청 되고. 많이 먹었어요 저는 네. 어렸을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크잖아요, 크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전 우유만 먹는 게 아니라서요. 우선은 그것도 또 말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나와요. 어떤 분들은 우유 먹어도 소용없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있다 그러는데요. 네. 조금 우스갯소리를 조금 더하면은요. 그러니까 요즘 성장 호르몬을 소한테 많이 주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소에서 나온 우유에 성장 호르몬이 조금 담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런 많이 얘기 먹는 경우서 큰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들은 웃음 그냥 웃기- 카더라. 그런 제가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약간 심리성이 있는 게 예. 제 말이 좀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운매는 안 이게 우유를 하시나요?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우유는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고 말씀을 안 드려요. 한때 우유 먹지 말자고 계속 그랬죠. 한 몇 달 전에. 해가지고 예, 우유 있었어요. 먹으면 더 안 좋아지고 그런데 저 역시도 우유를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우유 먹는 거에 대해서 특히 저희 환자분들한테 못 먹게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혹시 뭐 소화가 안 되셔가지고 네. 소화 못 시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외에는 우유를 많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상식적으로 좀 그냥 딱 생각하면 네. 네. 이게 S자로 휘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늘리면 일자로 될 거 아니에요. 되죠. 그건 제일 쉬운 게 철봉에 이렇게 네, 매달리는 거. 매달리죠. 예, 네. 예. 이거 효과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없나요? 한번 해보시면은 우선은 왜냐하면은 오른쪽 왼쪽 근육을 동시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뭐 꼭두각시 인형이 있는데 양손으로 똑같은 힘으로 늘려봤자 두 개가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쪽이 더 많이 틀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그런 방법을 쓰시고 싶다 그러면은 한쪽 손으로 한쪽만. 매달리는 게 더 낫겠죠. 한쪽 손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이제 우리 아이들 성장에 대해서 네.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궁금하시는데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아이들 키가 안 자라는 원인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원인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 첫째는 잠자는 시간. 보통 우리 10시에 자라고 하잖아요. 10시에 자라 그러죠. 예, 예. 근데 10시에 안 자죠. 안 자죠. 안 자죠. 막 새벽 예. 한두 시까지도 3시에 게임하고 자요. 낮 3시. 그래서 10시에 자는 거를 저희가 리코멘드 하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이 요즘 어머님들이 너무 똑똑하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다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질문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10시부터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한 80%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주무실 때 또 불 켜놓고 잠자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것도 별로 안 좋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무서우니까 불 켜고 잘게 하지만 10시에 잔다 그래도 이런 불빛들이요 시신경을 자극해가지고 그거 역시도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숙면을 취할 수가 숙면 없군요. 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선은 잘 먹어야 되겠죠. 아까 화초랑 나무 얘기했지만 물도 안 주고 크기를 바라면은 좀 안 좋죠. 네. 그런 것처럼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어야 되는데 요즘 뭐 학교 가면은 이제 런치 주잖아요. 근데 네. 대체적으로 햄버거, 피자 뭐 이렇게 좀
정크푸드라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더 인스턴트 좋은 스타일로, 네, 예. 더 좋은 음식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심 같은 거를 좀 잘 챙겨주시고요. 아침에 우유 같은 탄수화물 같은 거, 탄수화물 아침에 머리 써야 되니까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잘할 때는. 네네. 그래서 생선,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그런 거 많이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잠자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아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체질적으로 좀 단단한 어린 학생들이 많아요. 딱 보면 아주 그냥 다부짐. 예, 다부짐 있어요. 운동 체질. 예. 그러면 진짜 다부지기 때문에 운동은 잘하지만 키는 안 큰 학생들이 많거든요. 예. 유명 스포츠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은 물 수분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이 그렇군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스트레칭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우리 아이들을 좀 스트레칭도 종류가 네, 많잖아요. 많아요. 키를 크게 해주는 스트레칭이 혹시 있을까요? 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끝까지 들어 있는데 네.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한 두세 가지 정도. 근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죠. 측만 같은 경우도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이랑 뭐 이런 거는 모든 치료하는데 같이 들어가신다고 병행을 보면 할수 있게. 돼요. 그렇군요. 네. 스트레칭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그러면 좋죠. 전 스트레칭 필요해요. 키를 더 크고 싶은 욕심에. 저는 사실 한 5cm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오늘 방송 시청을 하시면서 아까 그 아담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한번 시켜보시고요.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예, 해보시고 네. 그리고 네. 이왕이면 스트레칭도 좀 같이 네. 해서 네. 우리가 정말 숨어있는 키를 1cm라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요. 제가 지금도 찾을 수 있을까요?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아요. 네, 해보고 다음 주 정도에 좀 늘어났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한번 해보죠. 뭐 지금 네네. 뭐 배워보죠. 네. 자,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구 씨가 옷을 자주 가려 했는데요. 바람이 있다면 네. 이런 거 한 번에 한 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한 번에 쭉 할게요. 네. 네, 어떤 거부터? 우선은 네. 이 스트레칭은요. 집에서 자녀분들한테 시켜주시면은요 키 크는데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와, 저희 병원 예. 오는 학생들도 이 스트레칭을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물론 병원에서는 몇 가지를 더 추가하지만 기본적인 거 딱 두 가지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야, 오늘 스트레칭만 하면은 키가 좀 클 수 있다. 하면은 키 크는데 도움이 되죠. 도움이 네. 된다. 야, 우리 아이들 오늘 한 적어도 1cm는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담스 테스트도 배웠죠. 네네. 그리고 스트레칭도 배웠죠. 예. 병원에 안 오겠는데요. 그런가요? 이제 궁금해 어떤 스트레칭인지. 자, 일단 우리 진구 씨가 네, 한번 우선은 해볼게요. 저쪽 보고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예. 이쪽 보고요? 예. 이게 피고. 네, 다리 네네, 쭉 펴시고요. 쭉 펴시고. 만약에 자녀분이 네. 뻣뻣하실수록 이렇게 앉으면은요 무릎이 올라와요. 딱 바닥에 안 닿고. 바닥에 안 닿아요. 예, 그만큼 예. 뻣뻣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만큼 근육이 많이 타이트하다는 뜻이에요. 그럴수록 키 크는데 아무래도 좀 지장이 있겠죠. 지장이 있어요. 그럼 이 스트레칭을 계속 하면은 그것도 좀 완화되나요? 꾸준히 하면은 근육이 많이 그렇군요. 유연해질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상태로요. 하는 거예요? 앞으로 손을 쭉 피시면 돼요. 우리 그 체력장 때 피시는데요. 발끝 예. 닿기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 예. 피시는데요. 네. 이 발목은 이 안쪽으로 해서 쭉. 오, 많이 닿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예. 굉장히 유연하신 편이에요. 오. 남자분 치고 그리고 예, 예. 성인 남자분들 치고는 굉장히 유연하신 편이에요. 네네. 처음 저희 병원에 오시는 그 학생분들이나 어른분들한테 이걸 시키잖아요. 네네. 여기까지 안 와요. 안 여기 와요? 와요. 여기. 와, 우리 왜냐하면은- 정진구 씨가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네요. 네, 진구 씨가 굉장히 유연하신 편이에요. 저도 네네.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앞으로 쭉 피신 상태로요. 발목은 안쪽으로 당긴 상태로 요걸 얼마 정도? 15초에서 20초 정도. 15초에서 20초. 20초 정도 하시는데요. 이 상태를 계속 홀드 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 어떤 분들은 앞뒤로 이렇게 바운싱이라 그러는데요. 앞뒤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한 네, 번 그냥 쭉 간 한쪽으로 상태로 15초 유지해 주시는 요거 게 몇 좋아요. 번 해야 되나요? 한 세 번에? 번을 원셋이라고 보는데요. 예, 저는 3셋, 세 번. 셋을 세 번이니까 결국은 9번 9번 정도 정도? 되겠죠. 예. 그래봤자 뭐 5분도 안 그렇네요. 되죠. 예, 예. 근데 그게 좀 힘들죠. 댁에서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 우리 아이들 키가 좀 자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그리고 다음 스트레칭은요? 거는요. 예. 지났어요.
제가 너무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군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이번에는 그냥 누우시면 돼요. 아, 그냥 편안하게. 누우세요. 예, 예. 뭐 방송이니까. 예. 네. 편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리도 쭉 펴시고요. 펴시고. 네, 모든 스트레칭의 기본은 유연한 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는 기지개 피듯이요. 손에 깍지를 끼시고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쭉 해서 제가 정진구 씨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네. 네, 이렇게 쭉 피실 텐데요. 예. 이때도 네. 발목을 이번엔 앞으로 쭉. 아까랑 아까랑 발목의 위치가 틀려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네네. 앞에 쪽으로 할 때는 뒤쪽 근육을 당기지만 지금은 네. 어디가 당기시죠? 이렇게 하니까 저는 네, 다 발목 쪽이 땡기는데. 네, 발목이랑 이쪽 근육이 앞쪽 딱딱해지시죠. 네, 그러니까 이쪽 근육이 스트레칭 되고 아까랑 현재랑은 이제 네네. 다른 쪽 근육이 스트레칭이 일어나도 되시는 거죠. 되죠? 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도 돼요. 좋은데요. 그냥 네, 누워 이렇게 계시면. 이렇게 아. 전성해집니다. 있는 상태로 아까처럼 예, 예. 20초 정도, 15초에서 20초 정도를 쭉 하신 상태로 3셋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아,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예, 예. 네. 어려운 거면은 뭐 딴 데서 배우셔서 하면 되지만 네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면은 키 크는데 도움이 되세요. 선생님 그냥 꾸준하게. 요거 말고 하나 더 해주시면 안 돼요? 한 개 더요? 한 개 더 하면 저희 병원 진짜 안 올 텐데. 오케이, 제가 한 개만 더 가르쳐 네네. 드릴게요. 팔을 옆으로 쭉 펴시고요. 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위로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요. 네. 굉장히 유연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와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예, 거진 예. 90도 되죠. 네네. 그리고 이쪽 다리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와요. 아, 반대로. 대신 네. 이쪽은 최대한 제자리를 가도록 유지해 아, 주시고요. 다른 다리가 틀어지지가 네, 않게. 고개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막 시어링이라고 쫙, 이렇게 늘려주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거군요.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발목 있죠. 항상 발목에서 헷갈리세요. 예, 예. 어머님들이 이거 큰 모션은 아시는데 발목을 앞으로 땡기는지 해야 되냐 피는지. 땡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또. 아, 당겨줘요. 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 왼쪽이 구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네. 이쪽이 최대한 배로 가는 거고요. 어. 이렇게 되면 이쪽이 딸려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 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럼 부모님들이 혹시 네. 옆에서 좀 잡아주시면 잡아주시는 될까요? 것도 괜찮아요. 네. 예, 요 예. 발목은 어떻게 해요? 요 발목은 원래대로라면은 원래- 지금 여기 몸통이 다 돌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원하는 거는 이쪽은 똑바로 유지하면서 하면서 예, 저쪽만. 이쪽으로 가고 힘을 좀 요게 주시면. 위로. 야, 근데 이게 힘들어요. 요거 요거는 힘들어요. 요거는 요거, 클리닉을 요거 가야겠네요. 와야지. 이거 쉽지 않네요. 이거. 아니 이게 예. 발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되게 예. 다르네요. 일어나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거 한쪽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아, 반대쪽. 반대쪽 해야죠. 예. 잠시만요. 네, 땡기고 발목 저쪽은 최대한 이 최대한 제 그러니까 위치로. 이거 위치로. 예. 그리고 이거는 최대한 조금. 위로. 예. 근데 여기가 이제 햄스트링이라 그러죠. 이쪽이 당기실 거예요. 네. 오늘 운동 제대로 저 하시네요. 왼쪽하고 오른쪽은 대칭이 안 맞나 봐요. 네, 안 맞아요. 다 안 아, 맞아요. 그래요? 맞을 수가 없어요. 오. 저도 안 맞을 거예요. 네. 자, 그래도 이렇게 좀 꾸준하게 네. 연습을 하시면 키가 좀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쭉 서보세요. 오유, 좀 큰 것 같은데요. 많이 크셨는데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이렇게 매일 뭐 3번씩 3세트만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대신 꾸준하게. 아침, 점심, 저녁 하시면 제일 좋아요. 아. 3번씩. 많이 하실수록 아침에 좋아요.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칭 방법 배워봤습니다. 네. 야, 이게 척추 질환뿐만 아니라 이게 네. 바른 자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오늘 저희가 시간상 네네. 더 말씀 못 드리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얘기를 바른 해주시죠. 자세에 대해서 아,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참 유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이들 성장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꾸준하게 함께 하시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숨은 제 4cm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임페리얼 클리닉의 박기범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아까 오프닝 때 그 예, 예. 숨겨진 뭐 그 수치에 대해서 수치들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해 근데 주셨죠. 예, 예. 친근함에 대한 수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센치밖에 안 아까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네네. 우리 케이타운 투게더 시청자분들 네. 이렇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거리를 이번 네. 주말에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체
1cm가 아니라 마음의 숨은 네, 1cm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